따뜻한 냉정. 안녕히들 가십시오. 아빠, 내가 좋아하는 아빠, 왜 아파서 누워 있어요? 죽는 건 아니죠? 오래전 아주 지독한 소화기 질환을 앓던 날, 이제 막 3살을 넘긴 딸아이가 곁에 앉아 이런 말을 제잘거렸다. 죽는 거 아니냐는 말에 피식 웃음이 나고 말았다. 내가 좋아하는 아빠라는 말에도 슬쩍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잠시뿐이었다. 기분 좋은 말은 기분 좋은 말일 뿐, 그 달콤한 위로가 몸의 통증을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딸아이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다시 침대 위를 대굴대굴 굴러야 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새삼 생각해 보았다. 그날의 다이어리를 들추면 이렇게 적혀 있다. 이것은 결국 별개의 문제지. 사랑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병들고 늙고 아파하고 최후에는 죽어가는 일, 어차피 나 혼자 오롯이 대면해야 하는 일. 죽음이란 그 어떤 위로도 관심도 애정으로도 막을 수 없는 단호한 수순이다. 때가 오면 누구나 홀로 죽음과 마주해야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들의 숙명이다. 그 모든 회한과 두려움과 애착을 정면으로 껴안고 맞이하게 될 독존의 죽음 말이다. 그래,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준비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날 그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이들의 눈을 동요 없이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겠구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쫓기는 죽음은 피하자. 내 마지막 모습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남기지 말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 문구다. 누구든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잠언이다. 동시에 아무렇게나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가급적 의연하고 충만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당부이기도 하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에게 이 말을 외치기도 했다. 거기에는 당신이 행한 사륙을 너무 자축하지 마라. 당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주문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은 떠나는 길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기도 한다. 장기 이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좋은 일에 써달라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끌려가듯 피동적으로 휩쓸리는 죽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체적 의지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세상에 남기는 죽음이다. 법적 스님이 생의 마지막을 갈무리한 곳은 서울 성북동 길상사다. 그곳에서 이승과 작별했다. 나는 딱히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종종 절에 가서 살아생전 그의 법문을 듣고는 했다. 종교적 메시지를 떠나 삶에 관한 여러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병환이 심해지기 전까지 줄곧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홀로 지냈는데 그러면서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서울로 올라와 길상사에서 공개 법회를 하곤 했다. 길상사는 참 재미있는 곳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요정이었던 대원각을 사찰로 탈바꿈시킨 아이러니한 곳이다. 주지육림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 청빈을 강조하는 종교시설로 변모했으니 말이다. 요정 주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중대한 결단 덕분이었다. 대원각 주인은 젊은 시절 시인 백석의 연인으로도 알려진 김영한 여사다. 그녀는 평소 맑은 가난을 강조한 법정 스님에게서 큰 감명을 받아 자신의 마지막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대원각과 그 방대한 부지를 기부해 사찰로 바꿀 것을 결심한다. 법정의 절로 유명한 길상사는 그렇게 탄생했다. 참 역설적이지 않는가?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한 욕망의 밀실이 가장 맑고 고요한 수행의 뜰로 바뀌었으니 말이다. 정치인들과 기생이 뒤엉켜 상다리를 두들겼을 그 골방마다 이제는 젊은 승려들이 들어앉아 면벽 수행을 하고 있다. 극과 극은 결국 하나로 통한다 했던가. 이 경이로운 장소는 그 자체로 고인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로 승화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자칫하면 수전노의 생으로 끝냈을지 모를 삶의 여정이 마지막 죽음의 과정을 앞두고 세상에 큰 울림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혜롭게 준비하는 죽음은 이처럼 아름다운 삶의 결말을 맺는다. 그저 피하려고만 애를 쓰다 두려움 속에 끌려가듯 생을 마무리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주체적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체적 죽음도 중요하다. 법적 스님도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장소로 길상사를 택했다. 때가 되자 그는 더 이상 병원에 의지하지 않았다. 병실을 나와 주체적으로 마지막 삶을 살아내다 길상사 도량에서 열반에 들었다. 그에 앞서 몇 달 전 마지막 법문을 한 곳도 길상사였다. 나는 그날 그것이 스님의 마지막 법회인지도 모르고 물끄러미 거기에 앉아 있었다. 법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담담했고 내용도 특별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딱 하나 지금까지도 내리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이야기가 있다. 그날이 법회를 마무리하던 스님의 마지막 짧은 인사말이었다. 법정 스님은 그때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던 건지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대중들에게 남긴다. 내가 들은 가장 간소하고 아름다운 이별의 말이었다. 기억에 남는 범위 내에서 가감없이 여러분께 옮겨드리고자 한다.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새로 돋아나는 꽃과 잎의 거룩한 침묵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들 가십시오.